3번.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의 효력, 옳지 않은 것.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얘는 맞아요. 얘는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맞아요. 그래서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거는 맞는 선지예요. 자, 3번 선지. 법령이 변경됐어요. 근데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은 적용할 법령이 뭐냐? 얘는 개정 후냐? 개정 전이냐? 개정 전의 구법령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요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틀린 것은 3번. 자, 3번 문제 해설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급입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법률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법률이 변경이 딱 됐어요. 법률이 변경이 됐어요. 딱 이 시점에서. 근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이 법률 변경에 효과를 줄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소급입법이 인정되면 이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법률 변경에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진정소급입법이 그 뜻이에요. 이전의 사건도 법률 변경에 효과를 받는다. 자, 진정소급표가 뭐냐? 법률 변경 시점 이전 사건도 모두 효과를 받는다. 법률 변경에 효과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그러면 부진정소급표가 뭐냐? 부진정 소급표는 법률 변경 시점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 절차가 딱 뭐 하루에 뭐 1시간에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쭉 있다가 이제 행정 뭐 처분이든 행정 소송이든 쭉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딱 법률이 변경됐어요. 그럼 얘는, 이 사건은 이 법률 변경에 효과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얘는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진정 소급표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 변경 시점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즉 법률 변경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번 선지 한번 봐볼게요.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러면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공익상의 사유, 공익이랑 신뢰보호, 이게 두 개가 맞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은 뭐냐? 소급표 하자. 소급표 하자. 신뢰보호는 소급표 하지 말자. 왜냐면 소급표를 하면 개인들은 변경된 법률의 효과를 받으니까 이익을 얻겠죠. 근데 신뢰보호는 잃어버리겠죠. 법률에 따라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 거를 다 바꿔버리는 거,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보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 소급표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원칙인데 신뢰보호가 너무 더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보호가 더 중요하면 소급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럴 때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익과 신뢰보호의 교량이 필요할 때는 신뢰보호의 이익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소급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구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문제 풀다 보면. 아까도 나왔던 거. 이런 문구가 있으면 예외적인 조항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 알아둬야겠죠. 자, 3번 선지. 그래서 이것도 법령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은 뭘 적용할 거냐. 자, 사항. 어떤 사항이 있어요. 어떤 행위, 위법 행위 또는 행위 같은 경우는 구법령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시에, 이 행위 시에, 이 사항 발생 시에 법률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구법령을 적용하겠죠. 여기가 구법령이고 여기 기준으로 여기는 신법령이니까. 자, 근데 또 문제가 나오는 게 허가 신청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허가 신청은 뭐냐? 이때는 신법령인데 왜 그러냐? 문제 나오는 게 항상 똑같아요. 자, 이때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때 허가 신청을 해요. 근데 처분은 이때 한단 말이죠. 누가 이때 서류를 냈어요. 아, 이거 좀 뭐 좀 허가해 주세요 라고 냈더니 시간이 쭉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처분을 이때 했어요. 결과를 이때 말해줬는데 그럼 이때는 구법령이냐 신법령이냐 하는 건데 이땐 신법령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위법 행위, 어떤 행위 같은 경우는 구법령 적용, 행위 시에 법령을 적용해서,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서 신법령을 적용한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제가 이 내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고. 자, 4번 선지. 요거는 대통령 총리령 불령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감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있으면 또 30일 후 효력이에요. 이것도 같이 외워둘 것. 원래는 20일 후 효력인데 어떤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있으면 30일 후 효력이다. 다음 문제. 자, 4번 문제. 공포. 행정법령의 공포, 옳지 않은 것. 여기죠.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돼 있으면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거 맞죠?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20일인데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있으면 30일. 여기서는 법률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2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 맞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요. 그럼 어디다 하냐? 공보에 하는 거 맞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 의장이 하면 어디에 하냐? 그러면 일간신문 게재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일간신문만 게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고.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계속 나오죠.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자, 여기 법령이라겠죠? 얘네들이 법규 명령이에요. 법규 명령.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행정부가 하게 되는 건 법률이 아니고 명령이죠. 뭐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이라고 하던가 법령이라고 하던가 또 같은 말이에요. 원칙은 20일 후 효력인데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있으면 30일 후 효력이다. 이건 외워두시고. 자, 이번 문제. 요거는 제가 뒷줄 나왔던 거 모아뒀어요.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조례와 규칙.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장이 공포하면 공보.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면 이제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중에 하나만 게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법률, 조항,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의 공포는 관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의결된 법률, 얘는 국회의장이 공포할 때 2개 이상의 서울시 신문, 그리고 관보 신문이 발행된 날이 법령의 공포일입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얘도 기출에 나왔었는데 종이관보나 전자관보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다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선지는 재의결된 법률, 국회의장,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맞죠? 지방자치단체장, 조례 규칙의 공포는 공보 맞죠? 지방의회 의장이 하는 조례와 규칙 공포는 일간신문. 그러니까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중에 하나에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틀렸죠. 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5번. 법률 유보, 옳지 않은 것.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행정지도는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죠.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 맨날 나오는 거 유급 보좌 인력 맨날 나오거든요. 얘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 맞습니다. 3번. 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토지 소유자가 혹은 조합이거든요. 자,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한대요. 이때 동의 정족수를 구하는 것은 법률 유보냐 아니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항상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 동의 정족수를 구하는 건 법률 유보 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나 우회 유보나 같은 뜻이에요. 법률에 써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거해야 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맞습니다. 해설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번. 자, 여기서 보면 이 윗부분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자,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 위임입법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위임입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서 막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저는 딱 보면 보여요. 원래는 위임입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데 구체성, 명확성이 있다.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답은 1번이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해설하겠습니다. 1번 선지. 행정지도는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지도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권력 작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문구.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지도는 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선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하기 싫어요 하고 그냥 거부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권유만 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된다. 강제성이 없어요. 행정지도는. 자, 다음 항상 나오는 거 지방의회 의원 유급 보좌 인력. 얘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상인이 아니냐. 근데 이 국회 입법상이 맞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 자, 3번 선지.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을 법률 유보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 유보, 의회 유보 같은 뜻이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이 조합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동의 정족수를 정하는 것을 법률에 지정해야 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어떻게 다르냐. 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랑 동의 요건을 법률 유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써놔야 되고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랑 동의 요건을 법률 유보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는 맞죠.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니까 아파트를 지으니까 의회 유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들도 한번 볼게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는 법률 유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시기와 범위는 법률 유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국민의 기본 권리에 관련된 사항도 법률 유보가 필요해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요하니까 법률에 당연히 써놔야겠죠.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위임 입법을 하는 경우 법률 유보가 필요합니다.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꼭 법률에 유보를 해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해라는 거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선지.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임 입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위임 입법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임 입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위임 입법이 뭐냐면 법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정법에서는 행정부의 입법 행위가 되겠죠. 행정부가 입법하는 것. 예를 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어요. 법규명령의 예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이 있고 또 행정규칙에는 훈령과 고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거 법규명령이 더 상위 명령이고 얘가 더 하위 명령이고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건 문제 나왔을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이 정도만. 위임입법은 행정부의 입법행위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자고요. 자,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여기도 보면 동의 요건.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 요게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배된다. 얘는 틀렸습니다. 이거 좀 해설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틀리게 내지 않고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냐 법률이지 않아도 되냐. 근데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죠. 위임 입법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선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아까 얘기했죠. 법률 유보 사항이다. 그래서 법률 유보 사항이다. 근데 실시의 시기 범위는 법률 유보 사항이 아니다. 맞죠? 맞는 선지죠. 또 유급 보좌 인력 나왔죠. 얘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맞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면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포괄 위임 입법이 뭐냐? 그러니까 위임 입법을 할 때 법률에서 명령 규칙으로 위임을 할 때 위임하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률 유보를 하지 않겠다. 행정부 알아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란 뜻은 뭐냐면 법률에 유보해야 된다. 행정부 너네 맘대로 하지 마. 법률에 써있는 대로 해 이 말이고, 포괄 위임 입법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법률 유보 필요 없어. 행정부 너네 마음대로 해. 포괄적으로 위임해줄게.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선지를 다시 보자고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오면 그냥 아파트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짓는데 동의 요건을 조합에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짓는 게 아니라 조합이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임했대요. 즉 법률 유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률 유보하지 않았어. 알아서 했어. 조합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의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이게 틀린 거냐, 괜찮은 거냐, 잘못된 거냐, 괜찮은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지에서는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서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의 요건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즉 법률 유보를 해야 된다. 이 선지는 법률 유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유보해라. 조합이 아파트 지을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법률 유보해라.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조합이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종족수 동의 요건을 법률 유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선지에서는 법률 유보하래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죠. 자, 포괄 위임 입법 요거 잘 헷갈려요. 잘 기억해야 돼요. 포괄 위임 입법을 금지한다. 포괄 위임 입법의 원칙이 위배됐다. 이 말은 법률 유보를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법률에 써있는 대로 행정부가 해야 된다. 근데 포괄 위임법을 한다, 허용한다는 뜻은 법률 유보가 필요가 없다. 행정부 너네 알아서 해. 이 뜻이에요. 요거 한번 잠깐 정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2번 선지.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원래 위임 입법이라고 하면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법률만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위임 입법도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 형식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위임 입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 맞는 거죠. 자, 3번 선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 유보인데 실시의 시기 범위는 법률 유보가 아니다. 이거 맞죠? 아까 여기서 했던 거죠. 메모에서 봤던 내용들. 자, 4번 계속 나오죠. 유급 보좌 인력 국회 입법사항 맞죠? 다음 문제. 7번 법률 유보 원칙에 옳지 않은 것.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이거 맞아요. 2번 선지. 택시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 개인 택시 운송면허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 면허가 운전할 때 하는 그냥 운전면허 이게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면허 택시를 할 수 있는 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틀렸어요. 틀린 선지예요. 해설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즉 국회는 뭐예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결국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틀리게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번 선지.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당연한 얘기예요. 국회가,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기본권과 관련될수록 공개적 토론이 필요할수록 더 증대된다. 맞는 말이죠. 뭐 틀리게 될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국회가 중요한 내용은 더 관여해야 되고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작용법이 뭐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작용법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 법률의 근거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용법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법률이니까 법적 근거가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작용법은 행정부의 각 기관에 법적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딱 법에 이렇게 지정해 놓고 행정부 이 정도 권한까지 줄게 라고 하는 게 작용법. 이 반대되는 개념이 조직법이거든요. 조직법. 얘는 뭐냐? 그냥 조직의 내부의 법이에요.
조직의 내부 공무원만 지키면 되는 법, 뭐 규칙,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아요. 법적 권한 내에서, 권한을 받았죠, 작용법에서. 그래서 권한 내에서 각 기관이 조직을 규정하는 법, 그러니까 조직 내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다. 자, 2번은 이제 그냥 외우면 되는데, 개인 택시 사업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개인 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맞고, 이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개인 택시 사업면허, 운전면허가 아니라 사업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순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틀린 선지. 이건 그냥 2번 선지 남겨하세요. 3번과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국회가 뭐 기본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이나 뭐 중요한 사항은 스스로 입법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두 선지는 사실 틀리게 할 내용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8번.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개정, 법률 조약 이런 것의 공포는 관보에 계좌물 한다. 이거 맞죠? 아까 메모 본 거 기억하시죠? 자, 2번 선지.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이거는 국회의장의, 그러니까 재의결된 법률이겠죠? 둘 이상의 일간신문 맞죠? 설특별 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맞습니다.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맞습니다. 발행된 날이 공포일이에요. 여기서 4번 선지.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아니에요. 둘이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의 공포는 관보해야 한다. 1번 맞고, 2번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재의결된 법률은 둘 이상의 서울신문 게재 맞고, 법령의 공포일은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맞고, 종이관보, 전자관보는 같은 효력. 이 부분만 외우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 관련된 내용을 다 외우지 말고 저처럼 이제 기출에 나오는 것만 써놓고 또 나오면 외우고 해나가야지 다 외워지지, 기본서나 필기노트에 나온 거 다 외우면 또 안 외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